자, 스마트폰에 집중해요. 스마트폰은 누가 집중을 하나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집중을 하지요. 그 시간 쓰임에 대한 개념들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것 뿐이죠. 시간 개념. 자, 볼게요. 노벨형 아이들에게 시간 개념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완전 중요하죠. 완전 중요하죠. 노벨형 자녀를 둔 엄마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이 아가들이 스마트폰에 집중하던가요? 아닐걸요. 얘네들은 스마트폰에 집중 안 할걸요. 왜? 자기 스케줄 관리, 시간 관리가 철저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걱정 안 해도 될걸요. 유일하게 걱정 안 해도 되는 아이들이 얘네들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 잡스형 아이들한테 있어서의 스마트폰 관리는 스마트폰 사용 용도나 사용 시간이나 이거는 좀 높은 편인가요? 낮은 편인가요? 생각보다 높을걸요. 그런데 얘네들이 접하는 스마트폰의 용도를 자세히 들여다보실래요? 유튜브가 아마도 가장 높을 거예요. 즉 시각적인 행위예요. 시각적인 행위. 얘네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카톡을 그렇게 많이 할 아이들은 아니에요. 생각보다. 얘네들 표현력은 좋지만 말하는 기술이 좋은 거지 듣는 기술, 접하는 기술이 좋은 애들이 아니거든. 그래서 오랫동안 지구력을 발휘를 못해요. 얘네들이. 아까 지구력 없다 했잖아. 근데 얘네들이 의미가 있어버리면, 뭔가의 의미를 찾기 시작하면 유튜브라고 하는 영상을 냅다 많이 찾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때서부터의 스마트폰의 용도와 의미와 가치를 바꿔줘야죠. 너의 진로와 관련성이 있니? 진로와 관련성이 있니? 있다면 이거 인정할 거야. 있다면 이거 무조건 인정할 거라니까. 그래서 너의 이 유튜브 활동은 진로를 영역과 관련성 있는 혹은 학습과 학업과 관련성 있는 행위야. 나 그래서 인정한다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로와 관련성이 없어, 학습 학업과 관련이 없어 라고 한다면 그것은 스트레스 관리하는 취미 활동 영역에 불과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취미 활동은 우리 언제 어떻게 하자 그랬어? 1일 노는 거, 하루에 얼마 정도 노는 거 인정한다 그랬어? 하루에 남짓 2시간 정도, 4, 3, 2, 1. 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4, 3, 2, 1. 그 시간에서 몇 시간을 차지하는지 이 비교를 한번 살짝 인지하게끔 해주는 거 좋죠. 그렇다면 내가 놀아야 될 시간 중에 유튜브 때문에 쓸데없이 많이 놀았어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게끔 해버리면 얘기는 또 달라진다니까.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다니까. 그런데 이 진로나 학습과 학업과 관련된 유튜브 하나의 학습적 도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꼭 막아야 되나요? 그죠? 막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것을 우리 어른들이, 특히나 우리 부모님들이 캐치를 못하셔서 생기는 불편한 충돌인 거죠. 얘네들 현대형 아가들한테 가장 많이 쓰여지는 스마트폰의 용도는 뭘까요? 카톡일걸요? 그리고 게임일걸요? 유튜브도 있을걸요? 얘네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핸드폰을 가장 많이 다양하게 잘 쓰는 아이들일걸요? 쟤네들이 왜 휴대폰, 스마트폰을 왜 그렇게도 자주 쓸까요? 뻔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들? 이거 진짜 지금부터 제 강의를 접하셨던 모든 분들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얘네들은 관계 지향적 영역에서 그룹 중심적인, 팀 중심적인 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버린 거죠. 응?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버리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그룹 중심적인 액션, 액티비티가 발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 과제물 할 때 시간 되게 오래 걸릴걸요. 왜? 혼자 하고 있잖아요. 혼자 하고 있다 보니 나의 사고력이, 지금 가뜩이나 사고력 부족한 아이들이잖아. 사고력 부족한 아이들이 혼자 있잖아. 또 환경적으로 가장 안 좋은 환경을 접했잖아. 이래 버리니까
저 아가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겠어요? 뭐밖에 없겠어요? 누군가랑 소통하는 거죠. 이 아이들한테 카톡과 게임과 유튜브는 소통입니다. 의미가 그래요, 쟤네들한테. 그러니 그 소통의 시간을 늘려 안 늘려?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저 상황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바쁘게 만들어버리면 된다. 바쁘게. 근데 그 바쁘게가 꼭 집에서 엄마랑 바쁘게 뭔가를 으쌰으쌰 해야 돼요? 제발 그런 생각 버리시라고요. 엄마들의 그런 생각이 우리 아이들, 특히나 현대형 아이들을 무기력, 극강의 아이들로 만드는 결정적 키워드였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모든 유형의 아이들이 엄마의 관여 속에서 액티비티하고 무언가를 해낼 수 있겠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아이들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엄마가 이 아이들을 관여하려고 하냐 이거죠. 얘네들 밖으로 내보내라 그랬잖아요. 뭘 하든. 학원 가는 게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재미있게 놀러 가는 거라고. 학교를 가는 것도 쟤네들 공부는 안 해. 분명컨대. 근데 재미있잖아. 놀러 가니까. 거기서 무언가에 소통을 하잖아. 무언가에 표현을 하고 있잖아. 표현만 하나? 무언가를 접하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그것이 재미있는데, 재미있으니까 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돈 많이 들어가는 아이가 현대형 아이라고 제가 콕 집어 얘기하는 거예요. 돈 벌어야 돼요, 어머님들. 능력자 남편, 능력자 엄마가 되셔야 되는 게 이게 미션인 거지. 저 아이를 붙들고 지지고 볶아서 한 푼이라도 줄여서 저 아이를 공부를 시키겠다? 그런 생각 버리세요. 안 됩니다. 확실하게 안 됩니다. 이해되셨습니다? 우리 유비 아가들한테의 게임은 뭘까요? 게임이란데 스마트폰은 뭘까요? 이거 좀 짠한 얘기 좀 합니다. 얘네들한테 스마트폰이란 친구예요. 놀 친구가 없는 거예요. 소통할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게 편하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유비형 엄마들, 유비형 엄마들 친구들 많으십니까? 유비형 엄마들이 친구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아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소극적으로 보이잖아요. 먼저 다가가려고 하는 애씀이 부족하잖아요. 안정감을 느껴야만 액티비티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안정감은 대부분 사람들로 인해서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즉, 저 아가도, 유비형 아가도 결국에는 그릇 중심적인 환경에서 자신감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이 아가가, 우리 유비형 엄마가 혼자 있는 게 편해요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익숙함이죠. 무기력이 익숙해지면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가들이 혼자 있는 게 편해요, 혼자서 공부하는 게 편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 저 솔직히 안 믿어요. 왜? 무기력이 익숙해지고 그 익숙해진 무기력이 이제는 당연함으로 인지가 돼버리고 있잖아요. 얘네들한테 스마트폰이란 친구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외로움이에요. 좀 아프죠? 좀 아프죠? 좀 짠하죠? 그래서 유비형 아가들한테의 친구란, 베프란 갑자기 친해질 수가 없는 약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프 한 명 만드는데 정말 제법 시간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가들 중학교 1학년 때 혹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가, 학년이 바뀌는 건 그닥 문제는 안 돼요. 학교가 바뀔 때 그래서 슬럼프가 극강으로 올걸요. 슬럼프라는 거죠. 예. 그 슬럼프가 왔는데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 엄마랑 대화? 아유, 엄마가 또 자기 주대로 강력한데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일방적으로 미션만 받고 있는데. 응?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만지작거리면서 그 외로움을 친구로 인지하는 그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어머님들, 얘네들도 왜 밖으로 내보내야 되냐? 여러 환경들 속에서 그래도 100%를 찾아내는 행위잖아요. 특히나 초등부 애기들은요. 특히나.
중학생 아가가 드디어 혼자 있는 게 편해요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고통, 아픔, 외로움의 절정에 다다라서 그런 현상이에요. 저 솔직히 표현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을 만나면 다 저는 신동아라는 어른은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만나면 다 힐링을 해요. 제가 오히려 저 한 명 아이 만나면 현장에서 보통 1시간 반에서 좀 길면 2시간 남짓 정도 만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제가 만날 수 있는 인원이 5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 5명의 아이들과 10시간을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여러분들 10시간 얘기를 나누면 지칩니까 안 지칩니까? 당연히 지치지 않나요? 그런데 저는요, 솔직히 표현할게요. 한 개도 안 힘들어요. 왠 줄 아세요? 아이들하고 소통이 힐링으로 저는 인지가 되니까. 저만 즐거우면 안 되잖아. 아이들도 즐거워야 되니까. 아이들도 즐거워지면 결국은 공감, 교감이라는 게 이루어지잖아. 그러니까 엄마한테 못하던 이야기도요, 처음 보는 신동아라는 사람 앞에서 이 선생님 앞에서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런 거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엄마들 대단 많아요. 그런데 말이죠, 극강의 외로움, 극강의 무기력을 갖고 있는 이런 친구, 유비형 친구를 만나면요, 솔직히 저 유일하게 일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 받아요. 일하는 게 즐겁습니까? 힘듦 아닌가요? 그죠? 일하고 있는 건 힘듦이죠. 제가 솔직히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가들 중에 유비형 아가야 조용해, 말없어, 엄마 말은 잘 들어, 이게 무슨 자기주도력이냐고. 근데 엄마들은 항상 자주 이런 얘기 하잖아. 얘가 갑자기 엄마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엄마 말을 왜 들어야 되는데? 어머님들, 제 강의를 접하시는 모든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 이거 인지하셔야 됩니다. 엄마 말을 안 듣는 게 자기주도력이에요. 응? 엄마 생각과 다른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이게 왜 문제입니까? 내 생각을 계속 활성화시키는 거 있는 건데. 고정관념으로 박혀있는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이 문제인 거죠. 이해되셨습니다? 자, 스마트폰에 대한 정의는 이 정도쯤이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자, 미션 정해드렸습니다. 우리 현대형 아이들, 유비형 아이들, 바깥으로 내돌려라. 그래서 바쁘게 만들어버려라. 그러면 스마트폰 이용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뭐 밖에 나가서 PC방 갈 수도 있겠죠. 냅둬라. 그것도 노는 걸로 인지하면 되니까. 안 보면 엄마들 속은 편하니까. 그렇게 인지하십시오.